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막 빨라지고 싶잖아요. 달리기는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점프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점프로 한 발 한 발 버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뜯어서 달리기라는 것을 뜯어서 생각하면 점프 후 한 발로 버티기 운동 아니면 한 발로 지면을 내 다리가 놓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하는 착지 운동, 뭐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85주차 수요일 아침에 오늘도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야, 오늘도 수요일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이 금방 가요. 뭔가 저는 그 일주일의 기준이 은근히 수요일이 돌아오면 참 수요일이 빨리 돌아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오늘은 또 하체 보강 운동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하체 보강 일주일에 한 번씩 잘 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매일 달리기 위해서 최소로 하체 보강 1회를 해야 된다 라는 요즘에 전도사로서 우리 주 1회 하체 운동 꼭 합시다. 그래야 어떤 부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달리기 훈련 프로그램은 다들 아시겠지만 5km 천천히 회복 조깅,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체 보강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체 보강을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쿼트나 캘프 레이즈업 요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다양하게 하체 운동을 하니까 하체 운동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달리기 위해 이거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번 주 수요일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스쿼트 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 스쿼트 한 발씩 하고 그 다음에 캘프 레이즈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영상에다가 캘프 레이즈에 대한 중요성,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이 깊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캘프 레이즈라는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아침 오프닝 대바람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왜냐면 그래, 뭐 스쿼트는 하체 보강 운동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할 거고, 그러면 스쿼트 관련 종류 빼고 그 다음 운동 중에 뭐가 중요할까? 근데 저도 뭐 하체 보강 운동에 경험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 짧은 소견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 그랬을 때 캘프 레이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종아리 운동인데, 혹시 뭐 어떤 운동인지 모르겠는 분은 한번 어디 유튜브 네이버에다가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소위 말하는 종아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야. 그 아시죠? 종아리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종아리 올리고 하는, 뭔지 아시죠? 알라나?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 뒤꿈치를 서서 골반 넓이로 벌리고 들어 올렸을 때 마지막 들어 올리는 타점에 그냥 딱 한번 1초 정도 멈추고 내려주고, 또 뒤꿈치를 들고 1초 정도 멈추고 내려주고, 요 정도 선이에요. 그거를 뭐 한 3세트, 그리고 뭐 자주 할수록 좋을 수 있죠. 근데 또 저는 늘 이것도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자주 어떤 보강 운동을 많이 하는데 쏠리는 시간이 많이 드는 시간이 싫더라고. 그리고 보강 운동을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한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부상이 더 빨리 와요. 모르겠어,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보강 운동을 하니까 갑자기 달리기를 하는데 부상이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안 그래도 매일 달리면서 쓰는데 이 달리기를 보강 운동으로 하는 어떤 내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보강 운동 때문에 다리를 더 조지고 있는 거지. 달리기도 하고 보강 운동이라는 거를 추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 운동을 또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최소 보강 운동에 일주일에 한 번 무얼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했던 게 아까 이야기한 3가지 운동이고, 그리고 그 중에 뭐 보강 운동 한다고 하면은 다들 뭐 스쿼트나 스플릿 스쿼트 정도는 다 하시니까 오늘 캘프 레이즈의 중요도를 한번 짚고 가자 이거죠. 그걸 뭐 깊게 해체하고 이럴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하다. 왜냐? 왜 이걸 꼭 짚고 싶었냐면, 어쨌든 달리다 보면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종아리가 단련이 되면서 발목의 안정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막 빨라지고 싶잖아요. 달리기는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점프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점프로 한 발 한 발 버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뜯어서 달리기라는 것을 뜯어서 생각하면 점프 후 한 발로 버티기 운동 아니면 한 발로 지면을 내 다리가 놓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하는 착지 운동, 뭐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종아리 단련으로 한 발로 착지하는 순간에 그 흔들림 있잖아. 발목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흔들림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착지 후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하잖아. 그 점프할 때의 그 순간 스퍼트 힘, 그 힘을 늘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조깅할 때는 발목 안정성 정도만 쓰이고, 그렇게 우리가 캘프 레이즈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쓰이는 걸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달리다 보면 속도 조절을 하고 스피드를 올리고 스퍼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스퍼트를 하는 그 동작에서 내가 점프를 하려고 하는 행위 때 확실히 캘프 레이즈를 운동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내가 달리기가 훨씬 더 강해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까? 훨씬 더 내 달리기가 그 스퍼트 할 때에 있어서 안전하고 좀 강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하여튼 좋습니다. 결론은 그거야. 하여튼 좋아. 근데 어디에 좋냐? 부상을 첫 번째로 방지하고, 우리의 달리기를 할 때 어쨌든 달리기를 하면 다리 운동이니까 요거를 지지하는 내 다리의 가장 하단부에서 최전선의 방어력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공격도 이 친구가 최전선에서 시작한다. 요렇게 그 시작하는 공격 타점에 우리가 힘을 끌어올리고 힘을 주는 이 종아리 갬성.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찝어보기로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다 아시고 다 하시겠죠. 예, 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강 운동 일주일에 한번 꼭 하시면서 캘프 레이즈 본인이 하시는 루틴에 혹시 캘프 레이즈가 없다면 꼭 한번 섞어보시고, 그리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 궁금하다면 캘프 레이즈에 대해서 좀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럼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까처럼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서서 뒤꿈치 들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기대가지고 거의 반기마 자세로 또 뒤꿈치 들기 자세가 있고, 캘프 레이즈도 보면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만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본 이상을 해도 상관없지. 근데 뭔가 내가 달리기가 됐든 보강 운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뭔가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것에 몰입이 되다 보면 너무 일이 많아져.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체를 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에 너무 꼽혀서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해야 뭔가 더 성장하고 더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그치만 지속 가능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하루 전체를 보고 여기서 쏟는 에너지와 저기서 쏟는 에너지를, 어쨌든 전체적인 하루에 내 모든 에너지를 분배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달리기를 한 20km 뛸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20km를 내가 풀 빠따로 만약에 뛰었다 치자. 그럼 나머지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죠. 우리는 어쨌든 선수가 아니잖아요. 달리기 하고 휴식 취해주고 또 무슨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다 본업이 있고 달리기가 취미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더 큰 단위로 봤을 때 오늘 내가 5km 달리기, 그 다음에 보강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고 그 분배를 하고 내 하루의 리듬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널 폭넓게 보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폭넓게 볼 때도 너무 목표 지향적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떤 마일리지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면 뭐 좋지, 실력도 좋아지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압박을 느껴. 그러니까 압박을 안 느끼는 정도로 내가 일주일 훈련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날 데일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한 70만 쓴다라는 계속 생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처음에 원점으로 돌아가면 보강 운동도 너무 딥하게 파지 말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아니겠지. 더 깊하게 파고 더 잘하고 어디 돈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 PT 받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달리기와 보강 운동까지 어떻게 보면 웨이트에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 분배가 이게 맞는지, 물론 뭐 인생에 한번 내가 어떤 마라톤 기록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한 분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평생 달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 평생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자꾸 머리를 굴리고 생각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부상 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뭐 한편으로 오늘 이 정도까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좀 남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고 최대한 내가 그 시간 분배와 그 다음에 조금 몸을 방어해가면서, 어차피 우리 뭐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 페이스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네. 그러면 뭐 어차피 막 오늘 어차피 평생 달릴 건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위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계속 그렇게 나를 가스라이팅 해주다 보면 전체적인 내 인생에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그 하루의 리듬이 한 달의 리듬이 되고, 그 한 달의 리듬이 1년의 리듬이 되고, 그 1년의 리듬이 인생이 된다. 섹시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리듬이야. 왜냐면은 그 리듬의, 하루의 리듬이 어떤 느낌인 줄 아시죠?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정해놓고 그 하루를 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리듬이 끊기지 않고 유지됐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지속적인 루틴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뭐 약속, 친구 약속이든 뭐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또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리듬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정해놓은 리듬을 끊겼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그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 그 리듬에 또 다시 올라타면 됩니다. 저처럼요. 제가 육아 이제 그 휴직을 하고 잠깐 리듬의 단절, 그게 좀 오면서 현타가 좀 왔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죠. 그랬을 때 다시 나의 리듬에 올라타면 된다. 그렇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나의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바나나 한번 합시다. 자, 바나나.
자, 터치. 한 길에 환기샷. 자, 한번 제 얼굴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여기 중랑천의 뷰도 한번 보시죠. 사람 많죠?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구나. 그럼 또 누구 한편은 그렇죠. 어르신들이 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잠이 없어도 이 시간에 나와서 뭔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섹시하십니까? 예? 얼마나 섹시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중랑천 분위기 한번 보셨죠? 예. 오늘은 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토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리를 하자면 똑같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랑 똑같아요. 왜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보강 운동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거는 리듬이다. 그 리듬이 가끔 끊길 때가 있죠. 그 끊길 때 우리는 그 리듬에 다시 올라타면 된다. 근데 그 올라타는 그 시간이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단절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탈 수 있냐 그거 아니면 영영 없어지거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리듬이 생겨요. 그 리듬으로 또 적응이 되고. 그래서 원래 내가 꿈꿨던 또 이런 아침 달리기의 리듬을 찾으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리듬이 완성됐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에너지가 또 크게 소비가 안 돼요. 진짜 신기해요. 몸이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매일 촬영하고 매일 달리잖아. 그럼 습관적을 탈골이잖아. 약간 우리가 뭐 운동하다가 어깨가 한번 빠졌어.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너무 잘 빠지잖아요. 습관적 탈골, 습관성 탈골인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루틴도 하루의 리듬도 똑같은 것 같아. 계속 그 습관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물론 그 움직이는 과정에 내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하기 싫은데 오늘 너무 빡센데 막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마저도 또 살펴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날은 뭐 무리하지 않고 달리기 거리 엄청 줄이고, 그 다음에 이 하체 보강 운동 가볍게 3세트씩 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히려 컨디셔닝이 되는 거죠. 컨디셔닝. 그리고 뭐 무리한 달리기도 하지 않았고 무리한 하체 운동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하고 컨디셔닝이 돼서 내일 내가 조금만 또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장거리도 노려볼 수 있는 컨디셔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매일 달리다 보면 이 회복을 잘 해야 되는데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매일 달리니까. 그랬을 때 저는 수요일과 일요일을 중점적으로. 근데 첫 번째 회복은 일요일인 거고, 두 번째가 첫 번째 회복은 수요일인 거고, 두 번째가 일요일입니다. 왜냐면 수요일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5km 뛰고 아니면 더 작게 뛸 때도 있죠. 시간이 없거나 뭔가 특이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하체 보강 운동을 웬만하면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내가 그 평일날 훈련을 잘 해왔는지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5km 뛰고 사우나 갑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주에 특이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평소에 낭만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러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에 특이사항이 엄청 생겨서 달리기의 거리를 많이 못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마일리지에 꼭 목표를 두고 이런 게 아니라 달리기의 거리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내가 오늘 체력이 좀 남아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뭐 일요일날 거리를 뭐 한 5 정도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최소로 좀 더 올리는 거지. 어쨌든 일요일은 또 회복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주 5일째야. 근데 표면적으로는 매일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리듬으로 회복하면서 매일 달리다 보면 아무리 진짜 내가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어떤 훈련을 해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달리는데 실력이 상승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 어떻게 하면은 기록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완주를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 1번보다는 그냥 매일 어떻게 하면은 내 컨디션을 방어하면서 달릴 수 있을까, 그게 더 선행이 되면 이거는 무조건 내 실력, 기본 실력보다 우상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딜 수 있어요. 예, 뭔가 프로그램이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왜냐면 속도 훈련이나 이렇게 그런 딱 프로그램을 안 하니까. 그치만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쫄지 마십시오. 이렇게 매일 꾸준히 거리 늘려가면서 천천히 뛰다가 마지막 대회가 한 3개월 남겨놓고 그때부터 지속주 섞어가면서 심박 최대한 펌핑하면서 그때부터 지옥을 만나면 돼. 너무 미리부터 우리는 매일 뛰는데 지옥과 너무 많은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만약에 15, 20 뛴다 그럼 적당한 나의 어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존투는 아니야. 이게 계속 마프 훈련도 하다 보면은 심박을 140, 15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존3까지는 올라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강도의 힘으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내 그릇을 키워가 나중에 그릇으로 그 세상을 제패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막판에 이제 지속주 훈련을 섞어가지고 또 대회에 나가보는 거지. 예, 제가 꼭 이런 프로그램으로 언젠가는 꼭 서브3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예. 지금 3시간 15분 이제 16분만 줄이면 된다. 근데 어우 비둘기 봐. 와 대박. 3시간 16분만 줄이면 되는데 근데 그 16분이 아시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뭐 인생 서브3가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크게 잡고 딱 풀은 16분만 더 가자. 그리고 거리는 우리가 종주를 위해 계속해서 훈련을 하자. 풀에서 내가 뭐 잘 안 된다. 그럼 어차피 울트라 마라톤 훈련 끝. 어차피 울트라 마라톤 훈련이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어쨌든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 매일 뛰면 물론 뭐 하루라도 일주일에 프로그램 중에 쉬면 좋지. 그치만 아까 말했잖아요. 그 리듬이 끊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 리듬, 달리기 실력 이런 거는 당연히 우상향이고, 그다음 리듬, 그 리듬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어떤 행위를 반복해야 내 에너지를 최대한 들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오프닝이 길었어요. 예. 오프닝이 너무 길었고 현재 500m 남았습니다. 그럼 500m라도 오늘 달리기 리듬과 그 다음에 어떤 자세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도 리듬인 거 아시죠? 우리가 종아리 운동했으니까 종아리를 써야지. 그래서 항상 롤링, 점핑 그거를 염두에 두고 또 리듬 잡아가면서 자세 바르게 하고 스무스하게 뛰어주는 거죠. 리듬으로. 리듬이야. 가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300m 남았습니다. 완전 개꿀이죠. 이렇게 5km 개꿀로 달리면 돼요. 여유있게 심박이고 뭐고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회복하는 날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맡겨서 내 몸이 너무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속도, 그 정도로 천천히 뛰다 보면 야 역시 이 속도가 낭만이구나 이렇게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 현재 200m 남았습니다. 이제 가서 또 하체 보강 운동 한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하체 보강 운동을 하면서 또 계속 입을 털 수는 없으니까 늘 이제 수요일마다 쿠키에 간단히 제가 하는 모습 정도는 넣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체 보강 운동 합시다, 그리고 달리기 일지에다가
하체 보강 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니까 그 동조가 아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다 같이 하체 보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다 같이 꼭 했으면 좋겠냐면 부상을 당하고 그 절망띠에 빠지는 러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달리기 부상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거라도 혹시 안 하고 있다면 무조건 같이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항상 수요일날 보강 운동을 매주 강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특히 저가 하는 건 진짜 별거 없어. 스쿼트 3세트, 그 스플릿 스쿼트 3세트, 캘프 레이즈 3세트. 진짜 별거 없어요. 그것도 한 15개, 16개씩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진짜 간단한 운동이거든. 근데 그 간단한 거를 매일 하면 뭐 좋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간단합니다. 은근히 처음에는 매주 이거 하려고 하면 다리에 알도 배기고 막 귀찮거든요. 차라리 10km, 15km 뛰는 게 낫겠다. 저거 짧게 15분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막 그런 거부감이 들어.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좀 몸이 적응할 거잖아. 그럼 적응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욕심이 생겨서 숫자를 많이 올려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숫자도 안 올려요. 그냥 하던 대로. 왜냐면 다리에 자극이 아예 없으면은 성장을 안 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스플릿 스쿼트는 제 다리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굉장히 제 다리가 유전상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하체 관련 뭐를 못 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고등학교에 제가 이제 운동과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운동과를 이제 저희가 경호고라고 그냥 뭐 무도 훈련하는 학교인데, 거기서도 계속 계속 오리걸음을 시키는 거야. 근데 오리걸음을 진짜 내가 진짜 너무 못하겠는 거지. 다리에 근육이 없으니까. 그 학기도 발차기 이런 거나 했지. 뭐 여기서 5km 자, 그 발차기나 이런 거나 했지. 뭐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오리걸음 하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군대 가서 막 유격장에서 토끼팀 시키고 이러면 미치겠는 거죠. 그 사회에 나와서도 헬스를 하면 하체가 내가 되게 약하지만 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상체 웨이트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뼈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덩치가 나갈 때 운동 열심히 해갖고, 한때 또 그 웨이트를 우리나라 국민 운동으로서 누구나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웨이트를 많이 했잖아. 전 중학교 때부터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체를 안 해. 내가 이 하체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거 알죠? 상체는 큰데 하체 개 얇은 사람. 점점 진짜로 옛날에 한참 운동 열심히 할 때는 좀 그런 느낌까지 오더라고요. 이건 비율상 너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가끔 뭐 스쿼트나 이런 것들 좀 하긴 했지. 근데 오히려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하체가 좀 단련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안 다치고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나 스스로 그 하기 싫은 거를 선택하게 되더라고. 이거 해야 안 다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아까 내가 서사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최소로 만들어 놓은 게 요 정도. 근데 요 정도도 내가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강도를 올리지 않는다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오면 나는 그렇던데 스플릿 스쿼트 한 달에씩 15개씩만 해도 매일 거의 알배기일 정도로 다리가 후달거립니다. 이건 좀 타고났나 봐. 굳이 강도를 안 올려도 스플릿 스쿼트에서 알아서 내 다리가 먹는다, 그런 느낌. 근데 만약에 진짜 3세트씩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다리에 자극이 없다 이러면은 조금 세트를 늘리든, 아니면 그 한 세트에 숫자를 뭐 한두 개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 마인드에서는 그 기본적으로는 최소로 늘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그거가 자꾸 그러다 보면은 하체 보강 운동을 1시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 회복이라는 테마를 벗어나게 되죠.
예, 그러면 아예 하루를 빼서 하체 운동을 아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저의 어떤 저만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요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기 싫지만 이렇게는 한다, 그러니 우리 꼭 하자, 뭐 그런 생각. 예.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5km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운동합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리듬을 만드는 거. 예, 오늘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에 그거예요. 하체 보강하자, 보강 운동하자, 그리고 주 단위의 나의 리듬을 만들자. 그리고 그 주 단위의 리듬을 좀 깊게 들어오면 하루하루의 리듬, 그 하루하루의 리듬을 주기 위해서는 체력을 안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뭔가에 하나하나에 꽂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리듬으로 가는 거야. 쌓이면 이긴다. 쌓이는 게 이제 복리 효과. 그걸로 우리는 다 조집시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해요 바카스. 그러면 안녕.